이른바 명문고 육성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 도의 요청대로 교육부의 입학 특례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매몰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습니다. 진천군 덕산면이 읍으로 승격합니다. 혁신도시 덕에 4년 사이 인구가 4배나 늘었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 교수들의 부실 학회 참석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몰디브, 태국, 유럽 등 다녀온 곳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이 말 그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과수화상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수원 전체의 나무를 뽑아서 묻는 매몰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전면 매몰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충북에서는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한 달 만에 제천과 음성까지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원은 모두 90곳. 현재 검사 중인 곳이 19곳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조만간 과수원 100곳을 넘길 기세입니다. 예상 면적만 78헥타르에 달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그루만 발병해도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는 데다 3년 동안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은 치료법이 없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 결국 충청북도가 현재의 매몰 처리 방식을 바꾸자고 농촌진흥청에 건의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진 이후 열흘 안에 처리하면 되기에 지난 21일부터 발병나무를 제외한 매몰 작업도 중단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매물하는 거에 이제 불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을 조금 건의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오는 27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기준에 대해서 충북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그러나 100m 이내 과수는 농가를 가리지 않고 매몰했던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된 데다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만큼 법까지 바꿔야 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걸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완화시키면 그만큼 또 다른 부분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규정의 방역 효과와 최소한의 농가 피해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돈만 내면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도 갔다 올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의 부실 학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지만 충북의 대학들은 실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충북이 그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립대 두 교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대 공대의 한 교수.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국제학회에 7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스페인, 스위스, 체코, 네덜란드 등 거의 해마다 유럽을 다녀온 꼴입니다. 대학 교수 평가에도 반영됐고 5번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7번 모두 대표적 부실학회로 꼽힌 와섹과 WRL, 즉 월드 리서치 라이브러리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징계를 진행해왔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서는 저희 내부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레스폰에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한국교통대 공대의 한 교수도 와셋, WRL 등 문제가 된 부실학회에 4차례 다녀왔고 7건의 논문을 등재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대거 데려간 일본에서 열린 학회는 전액 국비와 지역 기업체 지원비로 충당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당시엔 영어가 서툴고 국제학회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교수 모두 대학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충북 도내 대학 교수 수십 명이 부실학회로 다녀온 곳들을 살펴보면 몰디브, 태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각양각색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통해 결정됩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모에 선정했던 6명 가운데 맹정섭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한창희 전 충주시장 2명에 대해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전체를 전화 조사할 예정이고 일정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공석인 동남 4군 지역위원장에 김재종 옥천 군수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주시 의회에 이어 충북도 의회도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나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의영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모두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충청북도가 수립한 81가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명문고 육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오랜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 요청대로 고교 입학 특례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 건데요. 의견이 모이면 논의하겠다던 장관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결국 충청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희망고등학교를 출신 중학교 소재지로 제안한 시행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충북처럼 자사고가 없는 시도에 부모의 직장이 있는 학생들은 주소 이전 없이도 도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충청북도로 이주한 그 기업과 기관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최대한으로 좀 열어주자.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원하는 도와 달리 대상을 충북 전체로 하고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협의를 통해 조율하면 된다며 지역 의견을 모으라는 교육부 장관의 요구를 큰 틀에서 해결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개정에 대비해 우수 학생을 유치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그 기업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우수한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학교를 이제 그 학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로부터 넘어온 공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다른 시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충북이 얼마나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진천군 덕산면이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4년 사이 인구가 4배나 늘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현재 인구 2만 3천여 명을 돌파한 진천군 덕산면. 5천 명 인구가 4년 만에 4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다음 달부터 덕산읍으로 승격됩니다. 이 중 16,000여 명이 충북 혁신도시에 살고 있고 혁신도시를 제외한 덕산면에도 1,500명 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진천군은 혁신도시와 전략산업 육성에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인구 증가분의 60%가 다른 시도에서 온 만큼 정주 여건만 개선하면 2025년 시승격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800명만 들어오면은 가족들 2명씩 하면 한 4만 명 됩니다. 그게. 그럼 진천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정착을 시키려면 아까 말했듯이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주민들도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병원 같은 게 아직 없어서 그런 게 좀 나중에 아이 키울 때도 그렇고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혁신도시 안에서도 거기 맹동 쪽으로 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버스가 자주 안 와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소아과가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고. 진천군은 특히 교육 여건 투자에 힘쓰고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마련 등을 통해 인구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진천군의 인구는 8만 명으로 지난해엔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증가율 6.16%를 기록해 6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4개 중소기업이 충주시 충청북도와 3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육류 가공업체인 HJF가 25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음료 제조업체인 금강 BNF가 1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건강음료 제조업체인 웰바이오텍과 계란 가공제품 생산업체인 SPC 삼립 등도 투자 협약을 체결해 모두 377억 원 투자와 200여 명의 고용이 기대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본사와 전체 사업장을 음성으로 이전합니다.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는 충청북도 음성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